자, 이제 조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이 중개업에서의 조율은 다른 영업군들보다는 좀 어려운 편이에요.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인데,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중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, 이 중개업이라는 업종이 가지고 있는 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대부분의 영업들은 어느 회사에 속해서 그 회사의 물건을 파는 거죠. 즉 어느 한쪽을 대리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면 계약이 돼요.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계약이 잘 안 될 때는 어느 선까지 무언가를 양보해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마지노선, 그 매뉴얼들이 대부분은 정해져 있어요. 그런데 중개는 어느 한쪽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상대해야 되죠. 한쪽은 많이 받고 싶어 하고 한쪽은 적게 주길 원해요. 한쪽은 좀 더 적게 해주길 바라고 반대쪽에서는 좀 더 많이 해주길 바래요. 전혀 다른 입장에 있는 이 두 사람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합의점이 찾아지는 그 어딘가까지 양쪽을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딱히 매뉴얼도 없어요. 이래서 중개가 보통의 영업군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조율을 잘하고 계약을 좀 더 많이 하시려면 우리 중개업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군의 좀 특수성,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. 때로는 이쪽의 요구 조건을 이쪽에 푸시해야 할 때도 있고 반대로 이쪽의 요구 조건을 이쪽에 푸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. 합의가 이루어지는 어느 중간 지점까지 양쪽을 끌어오려면 동시에 양쪽을 잘 구슬려야 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계약을 위해서, 조율을 위해서 양쪽 모두와 동시에 기싸움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. 이게 중개라는 영업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에요. 어느 한쪽을 대리해서 상대방만 설득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. 자, 오늘 조율 파트에서는 초보 공인중개사분들이 현장에서 좀 실수하시는 그런 몇 가지 사항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. 불가능한 요구 조건을 한쪽에서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. 아,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금액을 깎아달라. 근데 월세 100만원짜리는 뭐 한 5만원, 10만원 이 정도가 아니라 20만원을 깎아달래요.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자, 이때 여기에 뭔가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, 손님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손님이 사라지는 걸 방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손님 귀에 뭔가 달콤한 걸 날려요. 아, 예, 제가 뭐 최대한 해서 해보겠습니다.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다들 똑같이 생겼으니까 시세가 정해져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 오피스텔이, 이 평형이 월세가 100만 원이 시세인데 이걸 뭐 95만 원이나 90만 원도 아니고 터무니없이 80만 원으로 깎아달라는 손님이 있어요. 우격다짐이에요.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해온 과정이 아깝고 이 손님한테 뭔가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손님이 날아가 버릴 것 같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뭔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. 아, 예,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손님한테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이 1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잘 깎아봐야 95만 원이고 정말 잘 깎아봐야 90만 원이에요. 사실 이것도 좀 힘들죠. 건물주들도 대부분 시세를 알고 있으니까. 그런데 정말 잘해서 여기까지 금액을 낮춰놨다고 하더라도 손님한테는 좋은 소리 못 들어요. 그 전에 애초에 80만 원을 얘기하는 순간 건물주는 아, 나 안 해. 대화를 단절해버릴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조율을 잘해서 금액을 좀 더 깎아서 손님이 좋은 조건에 여기 입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 자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. 왜? 손님이 날아갈까봐 상대방이 조건을 가지고 그대로 반대편에 밀어붙였기 때문에. 불가능한 요구 조건이 나오면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. 임대인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이 손님을 먼저 조율해야 돼요. 사장님, 그런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시세가 100만 원인 거는 건물주가 다 알고 있을 텐데 대표님 같으면 처음에 80만 원 얘기하면 이거 대화를 하겠어요?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될걸요? 일단 제가 얘기는 해볼 수 있어요. 얘기는 해볼 수 있는데 이거로 깎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살짝 한번 운만 띄워보고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조정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먼저 이 사람을 조율해 놓고 그리고 건물주한테 조율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불가능한 요구 조건이 나올 때 손님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무 귀에 달콤한 얘기를 던져버리지 말 것. 이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요구 조건이 많을 때가 있어요. 하나하나 보면 불가능하거나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 조건이 여러 개가 있어요. 이렇게 요구 조건이 많을 때 이 사람이 요구하는 이 조건들을 가지고 그대로 임대인 쪽에 전달을 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. 그래도 계약이 깨져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. 왜? 이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다가 이거 얘기하는 순간에 건물주는 아, 나 안 해. 짜증이 확 나버리거든요.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요구 조건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와서도 피곤할 것 같아. 건물주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 조건이 많을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중요한 조건이 어떤 건지, 좀 빼도 되는 조건과 꼭 필요한 조건이 어떤 건지,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.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팅에서의 과정을 고객하고 충실하게 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이게 파악될 거예요.
이 손님이 지금 이런 많은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되면 나머지가 안 되더라도 계약을 진행할 손님인지, 이 중에 어떤 거를 양보할 수 없는 손님인지, 어떤 거는 안 돼도 크게 이 사람이 개의치 않아 할 것 같은지,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시고 이 요구 조건들을 좀 정리하고 압축해서 상대방 쪽에 전달해야 됩니다. 이걸 그대로 상대방 측에 전달한다면 임대인은 중간에 마음이 확 돌아서 버리고, 그렇게 한번 확 돌아선 마음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워요. 손님이 바뀌지 않는 한. 세 번째는 상대방이 좋은 점을 포장할 것.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2억짜리 전세를 구하러 나왔어요. 물론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양쪽이 맞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젊은 나이에 이 정도 목돈을 자기들이 모았을 수도 있잖아요. 자, 그럼 경제관념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겠죠.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은 아니겠죠. 이런 부분들을 건물주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는 얘기죠. 네 번째는 상대방의 나쁜 점을 좀 감싸줘라. 계약을 깨려는 게 아니라 계약을 이어나갈 거라면 상대방이 조금 이상한 점이 보여도 좀 감싸줘라. 임차인이 월세를 자꾸 계속 더 깎으려고 그래. 그럼 임대인은 좀 살짝 짜증이 나겠죠. 이때 임대인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.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월세를 뭐 계속 그렇게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떡해? 충분히 이런 생각 들 수 있죠. 거기서 그러게요.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안 되겠죠, 당연히. 사장님 요새 경기도 어렵고 좀 그렇잖아요. 그래도 젊은 사람이 얼마나 알뜰해 보여요. 좋게 봐주세요. 이왕이면 이렇게 상대방을 좀 감싸주는 멘트를 하셔야 된다는 것. 자,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조율을 하셔야 조율이 좀 더 쉽게 잘 되실 수가 있어요. 자, 여러분들이 조율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쪽을 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중간 어느 지점으로 끌어와야 되는 좀 특수한 직업군이라는 거. 그리고 여기까지 잘 됐는데 마지막 조율하는 순간에서 상대방이 너무 불가능한 요구 조건이 나올 때는 바로 이쪽에 가서 조율하는 게 아니라 이 불가능한 요구 조건을 한 이 사람을 먼저 조율할 것. 요구 조건이 많을 때는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이 앵무새가 되지 말고 이 사람이 요구 조건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그 사람한테 그걸 파악해서 정리정돈을 먼저 한 다음에 임대인 측과 협상에 들어갈 것. 그리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가능하면 포장해주고 계약을 깰 게 아니라 이어가려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좀 나쁜 점이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싸줄 것. 뭐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막 도박장을 열 사람한테 이 사람 뭐 방문 판매업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런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.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을 좀 못 믿어 하거나 좀 못마땅해 하는 부분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커버를 쳐주고,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을 좀 못마땅해 하거나 왜 이런 거를 못 해줘 라고 할 때도 그 입장을 좀 대변해 주면서 상대방이 서로를 나쁘게 보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할 것. 요 네 가지가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. 자, 조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계약서 작성으로 넘어갈게요.